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딱 2주 앞둔 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맞서겠다는 총선 슬로건을 낸 개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계는 좋으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일이 두렵지 않으려면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지나온 흔적에 도덕적이고 탄탄한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 당대표는 매우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가득한 인물로 이미 대한민국 극혐 대상에 올라 있죠.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구 승리를 한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 국민 공감으로 끌어내면서 좀 방방 뜨던 이준석, 세상 중심은 나야 이준석, 나에게 감히를 외치던 그 이준석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 인생 13년 차입니다. 성상납 의혹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좀 냉정하고 본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무서울 만큼 언론이 싸늘합니다. 관종짓을 못하는 이준석,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오늘이 가장 아플 듯 한데요. 또 아픈 게 있겠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0%가 넘었어요. 27%까지도 찍는 경우가 있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준석이 좀 자극되겠죠. 아니 똑같이 2030에게 외면받는데 지지율이 똑같이 0인데 왜 조국 혁신당은 2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냐 이거죠. 왜 개혁신당은 5% 답보 상태인데 왜 너는 20%가 나오냐 이러면서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 사고의 정당이다라면서 비판하고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이런 이준석이 사실 앞번호 순번을 받으려고요. 새로운 미래와 합당도 하고 꼼수로 의원 영입하고 보조금 6억 6천만 원 슈킹하고 논란이 많아도 무던히 노력했던 게 조금 실패로 돌아갔다. 7번 받았습니다. 개혁신당은 7번. 총선이 다급해지니까요. 스물스물 국힘 내에 세보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유승민도 거론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거론하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작업질을 하는데요. 의미 없는 지지율을 보이는 개혁신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얻어서 이득될 게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다시 또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맡았죠. 이준석의 제대로 똥맛을 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또 봐야 하냐 이런 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리고 강력한 저항과 거부가 있는 민심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힘일 겁니다. 근데 너무 우습게도요. 단일화가 없다라고 선 긋는 게 먼저 선 긋는 발언을 한 게 개혁신당입니다.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문을 빌겠습니다. 여기에 집으로 돌아가신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요. 이준석을 향해서 출구 전략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요.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요. 이제 이준석이 도망칠 구석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입씨름만 해온 이준석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정치 인생이 끊어지지 않게 인공호흡기 달아준 겁니다. 총선 패배 후에 유학길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준석에게 밑밥 가는 거죠. 유학 갔으면 공부를 좀 더 하는 거고 호흡이 길게 하고 다시 돌아올 판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언제는 또 이준석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까지 거론했던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공부 부족이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꾹꾹 눌렀는데요. 요게 두 가지 아까 처음 해석이 이준석에게 인공호흡기 달아준 거다. 정치 인생을 조금 길게 연장시킬 수 있게 유학길에 올라다 다시 오든
판을 조금 다듬어주고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이준석의 제대로 똥맛을 봤다. 그 똥맛을 본 것을 우아하게 풀어낸 게 공부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또 재밌게 풀어봅니다. 사실 공부가 부족하긴 하죠. 이준석이.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말하는 그런 적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장난 수준이었죠. 고절마삼 화바드 호소인입니다. 학력에 대한 고발건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신고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건은 수사기관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귀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고 지금 선관위가 살짝 발뺀 거죠.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이게 그대로 지금 중앙선관위에도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될 거다. 지금 어쨌든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학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준석의 총선의 불출마를 점쳐왔어요, 제가. 근데 이준석의 학력 검증이라는 그 카드가 드러나는 것보다 어차피 성상납도 2022년에 10월에 이제 검찰로 이송이 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느릴 수 있다. 그것보다 정치 인생으로 방탄하겠다를 택한 겁니다. 조국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정부기관 해체를 공략하면서 이제 사법부를 갈갈기 찢겠다. 그러면서 정치판에서 제대로 방탄하겠다. 정치판에 이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진행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개혁신당이요. 물론 전 지역구에 또 골고루 냈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 역시 지지율이 부진하죠. 이런 부진한 결과를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심정으로 당해왔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준석이 공부가 부족했다. 개혁신당이 제3지대의 돌풍을 예고한다. 거대 양당,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겠다. 라면서 나온 정당인데도 어떤 개혁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준석이 공부를 안 했다. 이준석이 그동안 내놓은 건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여성경찰 소방관, 군복무 의무화 정도뿐인데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정책밖에 안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당명이 개혁신당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경제사회를 어떻게 개혁한다 포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창당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 말이겠죠. 그동안 입씨름만 하다가 탈당도 신당도 다 급조한 거다. 완전 훅훅훅 날렸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내용도 없고 그냥 말빨로 승부해온 이준석, 누가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인생 살다가 처음부터 다다시 탈당하고 신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트레이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고절마삼 벅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요. 총선을 기점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매우 강력히 바라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이것뿐이다 보니까 정치판에서 멀어지지는 못할 거다. 앞으로 계속 기웃기웃거릴 거다. 왜냐면 지금 재산 상황 보니까 코인 거래는 등록이 아마 의무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빼더라도 지금 현재 등록하는 재산이 19억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정치판에 양아치처럼 기웃기웃 거리겠죠.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밑밥 깔고 있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만 봐서 안 된다.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급적 의회에 교두보를 만들고 그걸 발판 삼아 개혁신당을 발전시켜 나갈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비례 이번에 천하람 국회에 입성시켜 놓고 그거 국회랑 계속 끈을 연결시켜 놓고 국회에 뭐 소통관 이런 거 빌려줄 수 있는 천하람 꽂아두고 일 처리하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뭘 이루겠다 기대를 해선 안 된다. 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긴 호흡을 가져도 답을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준석이 뭐 갑자기 반짝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 13년 차 호흡도 굉장히 길었고요. 숨 쉰 것도 엄청 많고 국회에서 밥을 잡숴도 엄청 잡쌌죠. 그리고 선거를 지금 4번째입니다. 단 한 번도 본인의 선거를 성공시켜 본 적이 없는 자칭 선거의 신이라는 거죠. 얼마나 긴 호흡을 해야지 가능할지 묻고 싶은데요. 다시 앞으로 그냥 쭉 정치판에서 놀겠다 이거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뭐 차기 대권 주자를 이야기하면서 마크롱을 들고 왔었잖아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요 2년 동안 준비를 했었다. 정치 경험 없는 완벽한 초짜지만 프랑스 상황을 딱 지켜보고 이 암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비전을 던진 거죠.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완전히 바람을 일으킨 거고 그 결과 기존 양당을 무너뜨리고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현재 그때의 프랑스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기본적인 체제 제대로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0년간 계속 사회당,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면서 당연히 발전은 있었죠. 발전은 있었으나 이제 그 프랑스도 좌파 포퓰리즘 정당이 뿌려주면 우파 정당이 들어서서 이거 회복시키고 그럼 또 좌파 정당이 들어서서 선동해서 또 막 포퓰리즘 퍼주고 이민 정책 받아들이고 나라가 와장창 되기 일보 직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 아닙니다. 뭔가 달라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보수 집권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갖고 프랑스 마크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우파 정당 좌파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개혁이란 없었다. 이런 개혁을 해줄 사람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그냥 웃음이 나는 거죠. 당에 기반도 없던 이준석이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이러면서 또 띄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들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세복의 그러니까 당대표 이준석을 만들기 위해서 당의 룰도 바꾸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들이 있죠. 굉장히 구태 정치의 산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 그때 당대표 나갈 때 대통령 지지율 10% 떨어진다. 하나도 변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속이 시원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이 미래를 내려다보고 당에서 이준석을 기르고 그냥 이준석을 두고 계속 썼다면 선거판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훨씬 어려워졌겠죠. 양당의 기대가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를 좀 하면서 이준석을 또 이렇게 끌어당겨 볼까 하는데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는 지워졌다라는 거. 아직도 국힘 내부에 있었다. 이준석 있었다. 천하람도 있다. 떡볶이를 외치는 허은하까지 있다. 골 때리는 정당. 생각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우리 정치에 나빠진 증상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준석. 3지대 돌풍 예고하던 이준석 존재감 상실로 분노 유발자들 사이에서 쓸모를 증명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을 털고 있지만 사실상 0에 수렴하고 있는 지지율 그거죠. 22대 국회 입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박하죠. 후에라도 국민의힘이 전 대표라는 미명하에 이런 찌질한 인사를 다시 받아들인다, 품는다. 그러면 정당 거의 박살 날 거라고 봅니다. 한 번 패륜하는 영원한 패륜하죠. 자칭 선거의 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짜준 동선과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현재 국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용 쓴다고 되겠냐마는 네 선거나 잘하길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